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교남 연습에 오신 걸 우선 환영드리고요. 자, 이 천자문으로 천개 조형을 알아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앞에 하늘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바다에부터 할 차례예요. 근데 그 활자를 보고 글씨를 써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필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필법을 이용해서 내가 써보는 데 의의를 갖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삼수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기본 틀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글씨를 쓸 수가 있다. 또 어떤 서체든지 보면은 누구 채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렇듯이 특징을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이 짤함자가 아주 좀 어렵습니다. 획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는 활자체를 기준으로 쓰지만은 서예에서 작품을 하거나 할 때는 몇 개의 변화 이런 것도 줄 수 있으니까 내자를 쓰고 나서 보충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분포도를 잘 맞춰 놓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어려워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까다롭다 맞추기가. 예, 자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의 짤함자예요. 짤함. 잠깐 옮겨야지 좀 잘 보이겠죠? 이번 글자 중에서 보면은 글씨에서 보면은 이 삼수변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임서를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임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꾸준히. 자, 이렇게 해서 내자를 알아봤고요. 형식은 뭐 똑같죠. 뭐 이렇게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툭 어디서 튀어나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그때 나오는 글자에마다 그 변과 방, 머리, 발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리고 그 글씨가 안 쳐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그때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찬찬히 꼼꼼하게 조금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글씨 전체를 보기 전에 오늘은 삼수변에 대해서 우선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뭐 점은 어떻게 찍어도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각을 주게 해서 이렇게 방필로 쓸 수도 있고 좀 둥글게 쓸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이제 서실에서 수업을 할 때 일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건 점에 대한 거고, 이쪽에서 잘 보이게 여기다 할게요. 자, 측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걷을 때, 자, 이렇게 바로 밑에다 찍으세요. 사선으로. 그러면 공간이 이만큼 나오죠. 이 공간에 2배만 떨어뜨려라.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탁 내려가 보세요. 그럼 2배 뜨는 상태에서 시작 점 중심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돼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정답이냐? 뭐 예술이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느낌의 차이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거의 이게 지금 1대1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 그렇죠? 중심으로 안 가고 일로 더 들어오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또 이 올라가는 이 점의 길이도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자, 좀 길게 했죠. 짧게 해볼까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글씨를 살펴볼게요. 보통 이렇게 삼수변이 이렇게 세 글자나 들어오죠. 이 부분에서 항상 변은 한 칸만 차지한다. 방이 2칸씩 차지한다. 이거 그냥 다 그냥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는 그러면 어떡하냐? 물론 법칙은 같지만은 이쪽에 획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이 공식에 의해서 딱 한 칸만 차지하라 그러면 얘는 좀 너무 가혹하죠. 글씨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랬을 때 1대1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차지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형의 변화 있죠. 짜람짜도 저렇게 쓰게 되니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렇게, 자, 좀 가까이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앱으로 있는 서법 대자전, 중국에서 나온 거죠. 서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글씨 자체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모양이 보면은 우리가 다함이라고 배우는 자도 같이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봤던 안진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쓴 그런 스타일의 글씨를 썼고요. 또 이렇게 당류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근데 보통 지금은 엄연하게 이 다함자랑 짜람자가 구별이 되니까 이거는 집제할 때 안 쓰는 게 좋겠죠. 잘못하면 이제 문장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탁 치면은 좀 커지잖아요. 이렇게 글씨가 이제 커집니다. 잘 보이게 커져요. 그럼 오늘은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은 조금 어렵겠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대체자로 바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갈고리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날렵하게 쫙 그냥 그 기상이 뻗쳐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좀 잔잔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쓰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게다리 획도 여기서 전제를 한 번 더 일어나니까 좀 이렇게 좀 더 세련된 느낌도 나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요런 자가 있고, 또 당류자를 쓰는 이쪽으로 간다 봅니다. 자, 요런 스타일도 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현재 쓰는 활자체가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바꿔 쓰시길 바라고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역시 뭐 획이 적진 않아요.
색이 적진 않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 내려오는 이 선을 기울게 하면 안 되겠죠. 거의 세워야지 얘가 이쪽 변과 방이 잘 호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탁 집어넣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해서 길게 이 부분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너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에, 그러니까 필법만 배우면은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제가 조형을 마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법칙에 의해서, 이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더 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그럼 또 느낌이 달라지죠. 공간도 또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자, 물화자를 쓸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길게. 자, 이렇게 들어가서 길게 하는 게 나중에 써놓고 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안을 이렇게 채워놓고, 왜 이렇게 길게 일부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응을 하게 하면, 근데 좀 너무 강조를 했나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서 짧게 하게 되면은 조형 자체가 망가져요. 그리고 이 안에 입구도 이렇게 좀 작게 썼을 때랑 여기가 좀 이렇게 든실하게 탁 좀 크게 들어갔을 때랑 느낌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개인의 그런 취향이나 또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해잠, 하담에 대해서 이제 글씨 위주로 알아봤고요.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엄연하게 한자 한자가 낱말로 된 네 자짜리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잇는 문장입니다. 자, 바닷물은 짜다, 그렇죠? 바닷물은 짜고 해잠 하담 그랬어요. 여기서는 우리 일반적인 강물 이런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담수라 그러죠. 담수. 이렇게 맑은 물. 그래서 강물은 담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석은 뭐 복잡하게 많이 돼 있지만은 보통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게 중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무슨 뭐 자연 마찬가지도 자기들 땅덩어리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주석을 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문장도 알아보고 글씨를 이렇게, 자, 책을 다시 해볼게요. 활자로 된 부분을 보고 내가 서예라는 그런 이제 글씨 예술 분야에, 조형 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임서만 해서 남의 거를만 쓰는 게 아니고 종국적인 목적은 나의 글씨를 쓰는 데 있다. 그래서 천자를 가지고 천 개의 조형을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름대로의 규칙도 생기고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이 먼저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